물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한동안 니콜라가 물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액션이 있는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액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머무는 시간의 텀을 주어서 약간의 시선이 머물도록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단은 공기방울도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레이어를 정리를 해주고요. 워터도 현재 상황에서는 역할을 다 했지만 아직 화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닫아주고요. 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모션은 물속에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나오고 물고기로 변하는 모습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일단 물속에 들어가서 약간의 시간 텀을 주고 난 다음에 부르르 떨면서 지느러미가 등장하는 것을 만들 텐데요. 일단은 지느러미가 생성이 되는 시점을 하나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단 워터도 잠궈주고요. 이 불필요한 레이어는 자꾸 손에 갈 수 있으니까 작업하면서 틈틈이 잠궈주는 게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업할 레이어는 니콜라 단독이죠. 그래서 지느러미를 만들 텐데요. 물론 저는 단순하게 지느러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처럼 앵커 포인트는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름을 지느러미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열어서 90도 형성을 해주고요. 스케일 값을 지느러미가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느러미 가지가 않지만 지느러미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57 정도로 늘려주고요. 저희는 지느러미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잡아주고요. 또한 이 친구도 니콜라의 종속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질운동 계속 따라가는데요. 지느러미를 생성을 될 때 스케일 값을 고정을 시켜주고요. 점차적으로 지느러미가 몸에서 나오는 액션을 줄 텐데요. 이 나올 때 니콜라가 몸을 떨면서 지느러미를 몸에서 빼내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징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재생을 해보면요. 몸에서 지느러미가 나오는 동작을 사선 징후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이후에는 지느러미가 아무래도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물속에서 유형을
하는 거를 모션을 줘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3D로 이제 좌우로 움직이고 상하로 움직이는 듯한 모션을 다 주면 좋겠지만 이미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지느러미가 살짝 로테이션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처럼 나와서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처럼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해보실 때 이런 디테일한 상황도 좀 더 좌우로까지 움직이면서 지느러미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디테일한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느러미가 왔다 갔다 하는 모션을 주었고요. 이 이후에 디콜라가 하단으로 시선 하단으로 내려와서 다른 오브젝트를 만나는 것을 모션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오기 전에 일단 로테이션을 열어주고요. 로테이션과 모션을 열어주고요. 움직이기 이전 시점에 로테이션과 포지션을 고정을 한번 시켜주고요. 살짝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면서 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확인을 하고요. 아무래도 물속의 느낌은 좀 더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 부차적인 움직임, 그 오버래핑 효과를 좀 더 극적으로 줄 필요성은 있어요. 아무래도 물속에서는 우리가 움직인 다음에 물에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몸이 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후차적인 움직임을 좀 더 주어서 이 물속에서는 유용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속되는 움직임을 좀 더 잡아주는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포지션도 살짝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발견하고 살짝 상승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곡선 운동이 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포지션의 소선값을 바꿔주겠습니다.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에서 곡선으로 바꿔주면요, 좀 더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하강을 합니다. 일단 로테이션 값을 바꿔주고요. 네, 이때 하강을 할 때도요, 그냥 하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션을 주면서 로테이션 값을 반영을 해주고요. 그 부분을 했을 때는 시선이 하단으로 머물다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우측 하단에 앵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션에서 좀 더 자연스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앵커 포인트를 열어서 이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시켜 주어서 이럴 때는 크게 앵커 포인트가 변해도 크게 모션이 어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내려온 후에 다시 로테이션을 정상 시선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죠. 그래서 다시 속성을 더블레이션에서 제어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꿔주고요. 네. 이 이전에 저희가 시선 앞에는 동그란 볼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볼을 이 니콜라가 볼을 확인을 하고 바로 물속으로 내려가서 볼을 만나는 장면을 연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전히 저는 동그라미로 지금 레이어 볼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앵커 포인트를 습관처럼 이동을 시켜주고요. 네, 여기가 볼을 만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볼을 확인하는 시점 이전에 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볼이 현재 나오는 시점에서 포지션을 잡아주고요. 친구가 밑에서 살랑살랑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올라오는 상황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스케일 값을 100이었다면 0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볼이 나오고 니콜라가 볼이 나온 걸 보고 확인을 하고 볼이 있는 방향으로 내려가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물속이다 보니까 현재 나오는 볼이 이름을 볼로 바꿔줘야겠네요. 볼이 고정된 게 아니라 나와서 자신의 위치를 조금씩 이동을 시켜줘서 물속에서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의 이동하는 목적성을 연결을 시켜주고 해당하는 오브젝트 이동 경로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포즈 투 포즈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작되는 시점과 후의 시점을 만들어 주고 그 사이에 모션을 좀 더 만들어 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내려올 때는 좀 더 피하고 이 상황에서도 피해주는 거죠. 물론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는데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재생을 해보면요,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네. 이 상황에서 니콜라가 확인을 하고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 좀 더 가까이 가고요. 가면서 로테이션도 살짝 주고요. 이 현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볼을 확인하고 난 후에 볼을 만나러 가고 볼을 관찰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볼은 니콜라를 만난 상태에서
약간의 회피하는 모션을 좀 더 주고요. 작기 때문에 자꾸 스케일이 잡히네요. 그러다가 홀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고 약간의 텀을 주고요. 순식간에 스케일 값을 줍니다. 이동을 하면서요. 이때 니콜라는 아예 제가 지느러미를 꺼주겠습니다. 이때 니콜라는 반대로 과장된 효과인데요. 반대로 작아지면서 몸을 움츠러뜨리는 모습을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올라갈 때 시선을 움직여주고요. 약간 따라간 듯한 모션을 더 주고요. 그 후에 커질 때 니콜라는 반대로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연출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현재 스케일 잡아주고요. 커지면서 스케일이 줄어들고 좀 더 스케일이 작아진 상태에서 확 커질 때 스케일을 30 정도로 최소화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질 때 약간 겁나기 때문에 뒤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고 더 커졌을 때는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지느러미가 계속 가만히 있죠. 이후에도 계속 지느러미는 이동을 시켜주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느러미가 속도가 빠를 때 이후부터는 지느러미가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간을 좀 더 늘려줍니다. 그런 이후에 지느러미의 기울기를 아무래도 겁을 먹게 되면 몸이 움츠러들게 돼 있죠. 확 커졌을 때는 완전히 지느러미를 접어서 몸에 밀착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줍니다. 그래서 커지고 니콜라는 반대로 작아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정 시간에 또 텀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커지고 나서 어떠한 그 다음 액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살짝의 시간을 주어서 지느러미가 아니라 주고요. 볼도 약간씩 물속이다 보니까
동실동실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상황에 살짝 시선을 머물게 해준 이후에 볼이 니콜라를 덮치는 모션을 주겠습니다. 덮치고 살짝 이동을 한 후에 화면까지도 다 덮치는, 이렇게 덮칠 때도 한 번에 싹 커지는 게 아니라 커졌다가 살짝 텐션을 주고요. 그리고 모든 화면을 다 덮치는 정렬을 해서 맞춰주고요. 그래서 덮치고 한 후에 화면까지 다 덮는 그런 모습을 연출합니다. 여기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화면에 를 종료시키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덮치는 시점에서 덮치는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 이전에 니콜라를 더 빨리 물게 되죠. 이럴 때는 포지션을 이동을 시켜주고요. 덮치는 시간을 좀 더 짧게 해서 극적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이제 니콜라도 그렇고 이 볼도 그렇고 직선 운동은 계속 되어 있다 보니까 모션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곡선 운동으로 한번 직선으로 설정을 하면은 계속 모션 자체가 직선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서 곡선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니콜라 또한 제가 포지션을 잡아서 곡선으로 잡아주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직선 운동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곡선 운동으로 바꿔주고 그런 형식이 필요한데요. 그건 그때마다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하면서 변형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요. 그래서 확인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커지는 동작 화면까지 덮는, 화면 덮을 때도 좀 더 빠른 시간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모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니콜라가 나와서 절벽에서 던지고 날개가 나와서 날다가 물 만나서 날개 떨어지고 방울이 올라가고 니콜라 지느러미가 생기면서 물속에서 볼을 만나서 볼한테 당하게 되는 이러한 모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시간을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인데, 왜냐하면 작업을 하나의 구간별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 조절이라든지 모션의 조절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전체적인 작업을 일단 한번 해놓은 상태에서 부수적인 효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모션을 좀 더 자연스럽게 잡는 작업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리터치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일부에서는 메이크업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한 거는 이제 스테이징 그리고 엔티시페이션 사전 징후 그리고 스쿼시 앤 스트레치 찌그러지고 늘어나고 그리고 곡선 운동 그리고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 감속과 가속이죠. 팔로우 스루 오버래핑 원인에 대한 결과 그리고 세컨더리 액션 부차적인 움직임 그리고 과장된 행동과 어피엘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해 놓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용을 더 할 것이고요. 스테이징에 부과되는 느낌들을 좀 더 연출을 해서 리터치를 해주고 각각의 찌그러지고 늘어난다거나 가속과 감속들을 부분적으로 리터치 해주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을 확인했다면요, 레이어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된 시간의 시작과 끝이 약 16초 이내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저희가 자물쇠를 풀어주고요. 여유있게 한 18줄 정도로 레이어를 모두 다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후에 약 18초. 아무래도 불필요한 그 타임라인의 양이 있으면은 작업할 때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컴포지션 세팅에서 18초로 일단은 다시 잡아주는 거죠. 여기가 이제 현재 저희가 작업하는 시간, 물론 약간씩 시간 조절을 하면서 아무래도 길고 짧고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미리 리터치를 다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리터치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그리고 거의 다 키프레임, 뭐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 그런 기법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다 숙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각각의 모션을 하나하나 보면서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효과들을 더 주면서 어떻게 모션을 더 그럴싸한 결과물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절벽이 이만큼 나와 있었고 이런 달 같은 게 없었죠. 근데 이제 첫 시작 장면을 이제 오히려 더 만들어서 절벽의 끝부분만 보이고 달이 보여서 마치 허공에 절벽이 있고 이런 상황을 한번 보여줍니다. 바로 절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절벽에서 좀 더 멀게 잡아주어서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줘서 우리가 보여줄 전체적인 화면의 앵글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고요. 물론 저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모 동그라미로 표현했지만 여기 실제로는 절벽이 있고 달이 떠 있고 뭐 풍경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스테이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에 텀을 주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포커스인, 화면이 축소되죠. 줌인이 돼서 사건이 일어날 장소로 시선을 한 번 더 모아주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스테이징 기법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 영상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에 앵글 잡는 포커스를 어떻게 하고 구도를 어떻게 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일단 사건이 일어날 장소로 시선을 몰기 위한 방법 그리고 화면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점차적으로 어떤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동을 했죠. 이럴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는 약간 스테이징과 현재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사전 예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더 추가해서 이동을 하는데 여기 쓸 때 달의 크기와 포커스인 됐을 때는 좀 더 달이 커지면서 이동을 하죠. 이 이유는 이제 실제 우리가 카메라를 줌인을 하였어도 달의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좀 더 모션 디자인에서는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마치 달이 커지고
절벽으로 줌되었다라는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의 크기도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로 포커스로 된 다음에 살짝 시간텀을 줍니다. 시간텀을 주어서 여기서 무엇이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고 살짝 기다리게 해주는 타이밍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니콜라가 화면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절벽 끝에 왔을 때쯤 저는 파편 두 개가 날아가는 장면을 추가적으로 효과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닿았을 때 작은 파편은 늦게 튀어오르지만 아무래도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직선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더 큰 오브젝트는 느리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곡선 운동을 하면서 정점으로 왔을 때 살짝 멈춘 듯이 보이다가 이내 떨어지는 그런 모션을 추가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는 좀 더 유머러스한 표현이긴 한데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걸 시선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서 마치 나의 운명이 저랬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약간 유머러스한 표현을 좀 더 해서 시선을 좀 머물다가 원복했을 때 떨어지면서 니콜라가 작아지죠. 소심해지는, 그러면서 떨어지는, 이렇게 해서 좀 더 와서 내가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왔구나 라는 걸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법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찌그러뜨렸다가 점프를 하죠. 점프를 하면서 이때도 이 절벽은 뒤로 물러서면서 마치 절벽에서 떠나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다리 커지고 있어요. 다리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에 해당하는 주인공 오브젝트가 하늘에 좀 더 가까이 왔다 라는 느낌을 좀 부과시키기 위해서 다리 크기를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면은 마치 내가 허공에 좀 더 높이 뛰어 올랐다라는 느낌을 추가적인 오브젝트, 해당하는 이 오브젝트의 크기의 변화를 주지 않고 뒤에 배경의 크기를 주면은 마치 카메라가 좀 더 당겨져서 어느 특정한 포지션 앵글을 잡아놨다 라는 느낌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니콜라가 이동하는 걸 달의 움직임까지 추가적으로 주어서 좀 더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표현을 느낄 수 있고, 점차적으로 하늘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달의 크기가 작아지는, 즉 카메라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달의 점점 사라지고 니콜라는 계속 곡선 운동을 하면서 위아래 상하 운동을 하면서 수면으로 내려오게 되죠. 수면으로 내려올 때도 수면에 닿았을 때 날개가 날아가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컨더리 액션, 물이 튀어나가는, 물에 닿았을 때 살짝 물이 튀어서 다시 떨어지는 모션을 주어서 세컨더리 액션을 더 추가해 주었고요. 날개는 더 날아가고요.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했던 물방울이 올라가고 물속으로 점차적으로 잠기는 카메라 앵글도 이동하는 듯한 효과를 주었고요. 올라간 이후에는 이제 지느러미가 나오죠. 지느러미가 나올 때도 몸을 살짝 떨다가 지느러미가 나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이 물방울이 마치 몸의 안에 있던 어떠한 공기방울이 같이 뿜어져 나오듯이 효과를 주어서 좀 더 지느러미가 이 니콜라 몸체로부터 뿅 하고 나왔구나 라는 느낌을 더 주는,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죠. 공기방울이니까. 그리고 몸에 남은 공기방울이 같이 또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추가로 주어서 아무래도 단순히 지느러미만 나오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주변 효과들이 얘가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준 것이죠. 그리고 지느러미 짓을 하면서 해당 오브젝트로 내려오고요. 내려온 다음에 둘이 마주치고 여기서도 좀 하나의 모션을 더 추가해 주었는데요.
이 모션은 이 동그라미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네, 동그라미를 할게요. 아, 미키라구나. 미키를 만났는데 미키가 살짝 공기방울을 뿜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이전까지는 왔을 때는 이 동그라미가 뭐지? 물론 저희는 이제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표현했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를 크게 이해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동그라미를 만나고 나서 동그라미가 특정한 어떠한 생물적인 오브젝트였다라고 하면은 공기방울을 쭉 뿜어서 마치 도발하는 듯한 작은 미끼가 이 큰 니콜라 주인공 니콜라한테 도발하는 듯한 느낌을 살짝 주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 거야 너한테 라는 약간 이것도 사전암시 사전징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하늘로 공기방울 상승을 하고 니콜라를 잡아먹는 미키가 니콜라를 잡아먹는 그런 모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기존에 없었던 포지션, 앵글의 변화, 그 절벽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절벽의 끝부분과 하늘, 달을 부어줘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암시를 주었고, 우리가 카메라 앵글을 줌인해서 사건이 일어날 위치로 카메라 앵글을 이동을 하고, 물론 카메라가 이동한 건 아니죠. 비커가 나왔을 때 파편 효과, 파편이 포물선을 그리고 회전을 하면서 적점에 머물렀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와 점프했을 때는 달이 오히려 커지면서 하늘로 올라왔다라는 느낌을 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물이 닿았을 때 물이 튀기는 효과 또 추가했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나올 때 같이 부가적인 공기방울이 나와서 좀 더 움직임 효과를 더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도발하는 미끼 하고 마무리하는 이렇게 전체적 작업을 추가적으로 리터치를 했습니다. 이런 리터치를 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저는 아무래도 이 수업은 이제 모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이미지를 디자인하지 않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래도 모션 자체를 주는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이런 방식을 할 때 특정한 오브젝트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이미지를 사용한다면은 좀 더 재밌는 효과들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물고기를 이제 뒤에 있는 지느러미 하나만 넣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뭐 이거를 머리 부분과 몸통, 꼬리 부분, 그리고 양쪽에 있는 지느러미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모션을 줘본다면은 훨씬 더 학습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고, 좀 더 리얼한 듯한 모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면요. 이렇게 저는 이제 리터치를 했고요. 그래서 총 3주 동안 12가지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영상이 이 모션 디자인 작업한 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리터치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점검해 보면서 좀 더 리얼한, 좀 더 생동감 있는 모션을 주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고자 이렇게 3개를 3주 동안의 수업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굳이 이제 이번 시간까지 이걸 들었는데 이전 시간은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편을 만들기에는 좀 애매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제 아예 그냥 이번 시간에 첫 시간에 배운 것부터 이번 시간에 배운 것까지 3가지 파트를 다 합쳐서 하나로 다시 한번 작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키프레임이나 모션의 가장 기본적인 시간과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여러분이 실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다 키프레임 관련돼서는 마스터를 해야 돼요. 시간과 포지션 뭐 이런 개념들은 다 마스터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타이포그래피라든지 각종 효과들을 작업을 할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상에 음향이 영상에 꽂힌 음향이 들어가야죠. 음향이 없으니까 좀 더 밋밋해 보이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분은 음악을 넣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12주차의 사운드의 사용의 이해를 어차피 볼 거니까 굳이 이번에는 사운드를 넣는 것보다는 사운드가 오히려 없어도 모션만 가지고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상황, 시츄에이션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마스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션에 집중하고 최대한 이런 각가지 12가지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과제를 해보고 이 소리 없어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모션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모션에 좀 더 집중한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걸어 볼 텐데요. 다들 렌더링을 잘 걸어서 전달을 해주시고 있는데 몇몇 분이 이제 렌더링에 관한 질문을 틈틈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 인코더를 켰죠. 그리고 H264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장할 위치를 선정을 해주고요. 딱 이 상태로만 해서 이 초록색 버튼, 어차피 추가적으로 렌더링을 배우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거를 이 방법대로 못하겠다, 안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렌더링을 거시면 돼요. 렌더링을 걸고 저희가 효과를 넣은 게 많이 없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서 프리렌더를 걸었을 때는 잘 보였던 건데 이렇게 결과물을 보고 나면 또 달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렌더링을 좀 걸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컴퓨터 사양이 낮을수록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자주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마감됐다라고 했을 때 렌더링을 한번 해서 보고 좀 큰 화면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서 부족한 점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는 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키프레임 잡는 방법과 속도 제어, 그리고 타이밍, 그리고 12가지 애니메이션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괜찮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나를 이번 시간까지, 다음 주까지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